안녕하세요, 레브렉스입니다. 아이폰 SE3 직구한 게 도착했어요. 지난번에 제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컬러가 가장 궁금하신지 물었는데 스타라이트, 그러니까 화이트 톤이 많더라고요.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제가 이거 설문을 할 때 제가 체크했을 때는 미드나이트가 제일 표가 많았거든요. 물론 이제 계속 이렇게 오락가락하긴 했지만 아무튼 미드나이트는 아직 도착을 안 했고 해가지고 지금 온 거부터 소개를 드릴게요. 개봉기랑 첫인상 중심으로 하고 마지막에는 약속했던 그거. 개봉기는 괜한 말들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. 전세대인 SE2랑 비교를 했을 때 패키지 박스부터 그 두께에서도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. 뭐가 빠졌는지는 바로 짐작이 되시죠? 이제는 뭐 이게 트렌드죠. 구성품은 요렇게 별거 없습니다. 이게 다예요. 아 근데 예전에도 요 필름에 이렇게 표시가 있었나? 이거 없었던 것 같은데 애플이 조금 친절해진 것 같아요. 왜지? 언박싱 끝. 아이폰 SE3 디자인은 발표 당시부터 이야기했지만 사골이에요. 해외도 그렇지만 국내에서도 디자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이 엄청 갈리긴 하더라고요. 지루하다 혹은 뭐 클래식해서 좋다 요렇게.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루하다는 것보다는 요즘 시장 흐름에서 봤을 때 이 베젤이 너무 크고 화면 크기가 너무 작은 게 아닌가. SE3 디스플레이 크기가 4.7인치인데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지금 이 정도 기기 사이즈의 화면 크기는 더 크게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니까, 그리고 그런 게 실제로 애플에도 있고,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요런 거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. 특히 콘텐츠 소비로 뭐 재미,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시국이라서 더 그럴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 보면 해상도도 역시나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 같습니다. 근데 문득 이 클래식 디자인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 SE 요런 거는 클래식하다고 보이지는 않아요. 요런 디자인으로 가면은 더 추억 소환도 되고 아 더 좋아라 하면서 살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. 이 디자인에 요즘 같은 베젤리스 디스플레이 딱 들어가면 저만 그런 걸까요? 그렇지만 여전한 코시국에서 터치 ID, 지문인식으로 보안 등 처리가 가능한 거는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. 물론 iOS 15.4부터 아이폰 12부터 해가지고 그 이상 모델 마스크를 써도 페이스 ID 인식이 가능하긴 하잖아요. 근데 이거는 전에도 제가 소개드렸지만 특정 안경을 쓴다든지 했을 때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. 그리고 여전히 지문인식 자체에 대해서도 선호도가 높은 사람들도 많고, 그래서 이 부분은 호불호가 나뉠 수는 있겠지만 터치 ID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보면 호 쪽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. 아무튼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후면 좌우 상하 다 둘러봐도 전작인 아이폰 SE2와 외관상 차이는 거의 없어요. 아마 제가 어그로 끌려고 작정하고 이걸로 SE3라고 소개드렸어도 못 알아본 분들 많았을걸요. 그렇다고 해서 아예 차이가 없냐 하면 그런 건 아닙니다. 키노트를 정리할 때도 언급을 했지만 글라스 소재라든지 무게 이런 거에서는 더 장점이 있기도 해요. SE2, SE3 요렇게 이제 비교에 대해서 다른 거는 아니고 색감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.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그럴 게 컬러를 표현하는 이름 자체는 달라졌지만 어쨌든 톤은 같잖아요. 화이트, 블랙, 레드 뭐 요렇게. 그래서 이름이 달라진 만큼 색감 차이도 체감이 되느냐, 지금 제가 가진 스타라이트 기준에서 비교를 해보면 화이트 색감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전작인 SE2가 더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스타라이트가 그냥 이것만 보면 화이트 느낌이긴 한데 같이 보면 좀 뭐랄까 누리끼리한 뭔가 다른 색깔을 한두 방울 정도 섞은 그런 느낌이에요. 그리고 사이드도 처리가 달라지면서 예전에 실버, 화이트 그런 느낌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. 다음은 카메라입니다. 더 다양한 환경에서 써봐야겠지만 결과물 퀄리티 자체에 대해서는 불만스럽거나 한 거는 별로 없었어요. 그리고 사진 스타일 같은 새로운 경험이 가능한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. 물론 이거는 주간 기준에서예요. 그러면 이 말은 뭐다? 야간에서는 비교적 좀 아쉬운 게 있다. 대표적으로 야간 모드가 안 됩니다. 그리고 여전히 야간에서 결과물은 누구나 만족할 수준은 못 돼요. 이게 뭐 재활용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기는 한데, 그리고 전작하고 비교하면 나아지긴 했고, 그런데 2022년에 나온 최신 폰 요렇게 보면 단점이 되는 부분인 거는 같아요. 특히 야간의 영상 촬영은 실망감이 꽤 컸어요. 그리고 또 전작에 어떤 디퓨전이 들어간 거라든지 그런 거를 다 따져보면 기대는 했지만 그 나름의 끝나누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재활용, 사골 이런 측면에서 봐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구독자분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. 사운드가 개선됐다는 말이 있는데 체크해봐 달라.
SE2랑 나란히 이제 들어봤을 때 SE3가 조금은 더 좋아진 느낌이 있어요. 애플 디바이스가 늘 사운드에 좀 진심인 편이긴 한데 사골이지만 좀 더 좋아졌다? 이거는 사용자에 따라서 좋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.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아이폰 SE3에 대해서 더 가성비라는 말이 많이 붙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보급형 기종이지만 최신 칩이죠. A15 바이오닉 칩을 탑재했습니다. 이게 칩은 같지만 다운클럭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벤치에서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. 게다가 전작인 SE2랑 다르게 램도 4기가를 탑재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다? 쉽게 말해서 50만원대로 시작하는 폰에서 플래그십에 준하는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거는 어떻게 봐도 장점인 거는 맞죠.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스펙에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애플이 대체로 이제 나오는 기기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후 지원 그게 좀 좋은 편이잖아요. 아이폰 SE3도 충분히 넉넉하게 이런 부분을 걱정 없이 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조금 덧붙이면 아이폰 SE3를 샀다고 했을 때 많이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거든요. 전작에서 워낙 아쉽다는 평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해외에 나온 테스트나 그런 거를 보면 확실히 개선은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LTE로 썼을 때 더요. 우선은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이거를 LTE로 쓸 때랑 5G로 쓸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테스트 방법을 좀 고민해가지고 소개드리도록 할게요. 혹시나 관련해가지고 괜찮은 방법이 있으면 의견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. 그냥 영상만 계속 돌리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. 그러면 이제 이 아이폰 SE3를 간단하게 만져봤을 때 아쉬운 점은 없었느냐? 있겠죠. 없을 리가 없죠. 아까 말한 것처럼 제일 먼저 체감된 거는 4.7인치 화면 크기입니다. 이 정도 가격에 더 큰 화면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단점이 될 거예요. 물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니가 있기는 한데 근데 128기가 기준에서도 30만원 정도가 더 비싼 가격이라든지 올해 신작부터는 미니가 사라지는 점, 그러니까 단종된 거, 이런 점들을 두루두루 생각해보면 무조건 미니를 추천할 좋은 대안이 되는 기기? 요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이런 거를 짐작해볼 수 있는 지표가 뭐냐면 다른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글로벌 시장 판매량 등을 봤을 때 SE 시리즈는 탑10에 2년 연속 보이기도 하지만 미니는 보기가 힘들거든요. 미니가 그 가격 정책에서 좀 실패한 면이, 그래서 또 생각해보면 이 미니가 앞으로 이제 이 SE 폼팩터가 돼가지고 재활용되면서 이 가격대에 나온다? 그러면 대박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 다음으로 이거는 참 이제는 다들 아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는 애플페이와 통화 녹음, 이게 안 되는 거는 일상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아쉬움인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또 있네. 재활용이지만 2022년인데 여전히 USB 2.0 규격인 거, 이것도 아쉬운 점입니다. 사실 이거는 썰틴도 그렇고 그 플래그십에서도 빨리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요. 자, 이제 약속했던 그거, 구독자 여러분께 아이폰 SE3를 나눔합니다. 얼마 전 영상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었죠. 우선 한 대는 기본으로 드리고 조회수가 5만 뷰 추가될 때마다 아이폰 SE3를 한 대씩 추가로 더 드려요. 이 컨텐츠를 통해서 하는 거는 통신 사양 모델로 드리는데요. 이거는 왜 그런지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. 그쵸? 여러 번 했기 때문에.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신사, 컬러, 용량은 랜덤이에요.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족 할인 등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통신사는 쓰던 거를 유지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최대한 원하는 곳으로 맞춰주시기로 했어요. 다만 이제 이 경우에 물량 수급에 따라서 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 점은 미리 참고 부탁드릴게요. 참여 방법은 아시죠? 채널 구독해 주시고 아래 설명란에 보이는 구글 폼, 그거를 통해 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.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거기에 다 적혀져 있어요. 이게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광고비를 받고 그런 거 대신에 폰사와 사전 예약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선물로 드릴 수 있게 된 거거든요. 사전 예약 할인 혜택이라든지 득이 되는 부분은 계속 강조했으니까 굳이 여기서 더 길게 말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, 조금만 첨언을 하면 자급제가 더 싸게 쓸 수도 있다, 그런 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요즘에 SE 울트라도 그렇고 통신사로 구입할 때 보면 오히려 더 엄청 싸게 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아이폰 SE3도 할인폭 등을 따지면 지금 자급제 사전 예약보다는 폰사와 같은 데를 통하는 게 더 이득인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따져보면서 구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요게 이제 첫인상으로 보면 가성비가 좋다, 사골이다, 분명하게 타겟은 있어 보인다, 요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까지 포함해서 해상도라든지 요즘에 대부분의 기기에 들어가는 120Hz, 90Hz 이런 고주사율, 이런 여러가지를 다 따져보면 가성비라는 말에 동의하기 힘들다,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그치만 최신 모델 기준으로 아이폰을 써보고 싶다 했을 때 이만한 대안이 없다는 것도 또 사실이라서 이런 식으로 극과 극으로 좀 평가가 나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작에서도
그렇고 SE 모델의 그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꾸준히 높았던 거를 보면 그만큼 이제 니즈를 채워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결론은 뭐다? 나한테 필요한 게 있는지 잘 따져서 있으면 사면 되고 없으면 안 사면 되고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이번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체크 꼭 부탁드리고요.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빠이빠이.